남자친구한테 월급 물어보는 게 잘못된 건가요? 어젯밤 남자친구랑 통화하다가 월급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저는 아무 생각 없이 제 월급이 얼마인지, 월급날이 언제인지 다 말했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오빠는 얼마 받아? 라고 물었는데 끝까지 말을 안 해줍니다. 처음엔 그냥 웃고 넘겼는데 계속 안 말하니까 기분이 상하더라고요. 결국 나 잘게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생각해보니 왜 굳이 숨기는 걸까요? 데이트도 거의 더치페이인데 제가 월급을 안다고 해서 돈을 뺏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이런 사소한 걸 숨기는 게 더 찜찜합니다. 원래도 별일 아닌 걸 말 안 하는 일이 많아서 점점 믿음이 떨어집니다. 커플링 문제도 있었어요. 저는 처음 커플링을 남자친구한테 받고 싶은 로망이 있었는데 자기는 결혼할 때 의미 있게 할 거라며 돈 아깝다는 식으로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12,000원짜리 길거리 이니셜 반지로 하자고 했고 그건 괜찮다고 합니다. 가격이 아니라 저는 우리라는 증표가 갖고 싶었던 건데요. 이게 돈 문제일까요? 가치관 차이일까요? 아니면 제가 예민한 걸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1번 남자친구가 너무 숨긴다 문제 있다 좋아요. 2번 가치관 차이일 뿐이다 이해해라 구독. 3번 대화로 풀어야 한다고 생각하면 댓글 부탁드려요. 50대 은퇴하고 뭐해야 하나요? 요즘 정년이 55에서 58이랍니다. 그마저도 회사에 충성하고 능력 인정받은 사람들 이야기죠. 임원도 나이를 봅니다. 어떻게 버텨도 60이면 사실상 백수. 그런데 국가에서 말하는 노인은 65세부터입니다. 그럼 그 사이 5년에서 10년은 뭘로 버티라는 걸까요? 노인도 아니고 현역도 아니고 수입도 없고 연금도 없고 그냥 각자 도생으로 버티라는 겁니다. 오늘 원래 퇴직 이야기하려고 모인 건 아니었는데 술자리에서 선배의 넋두리만 한참 듣고 왔습니다. 현장 반장도 똑같은 말 하더군요. 나이 먹는 게 이렇게 서글픈 일인가 싶습니다. 일할 땐 회사 사람, 나이 차면 애매한 사람. 열심히 산 죄밖에 없는데 앞날이 막막하다는 게 제일 무섭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가요? 1번 개인이 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좋아요. 2번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면 구독. 3번 나도 비슷한 고민이다 공감하면 댓글 부탁드려요. 40대 여성 비혼. 40대 비혼 여성입니다. 저는 지금 그냥 정말 행복합니다. 주변에서는 말합니다. 결혼해야 진짜 행복이다. 육아가 인생의 완성이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고요. 귀찮아서 내내 하고 넘기지만 솔직히 관심 없습니다. 늙어서 혼자 되면 외롭지 않겠냐고요? 노후는 누가 책임질 거냐고요? 비혼이든 기혼이든 결국 인생은 각자 도생 아닙니까? 자식이 있어도 고독 사는 사람 있고 배우자 있어도 외도와 갈등 속에 더 외로운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혼자 사는 삶이 편합니다. 위험한 관계에 에너지 쓰는 것보다 좋은 친구들과 연대하고 제 삶에 집중하는 게 더 좋습니다. 결혼이 정답인 시대는 이미 지났다고 생각합니다. 각자 원하는 삶을 사는 거죠. 누군가는 결혼이 행복일 수 있고 누군가는 비혼이 훨씬 행복할 수 있습니다. 잔소리 말고 그냥 서로 존중하면 안 될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1번 비혼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 공감하면 좋아요. 2번 결혼은 여전히 의미 있는 선택이다 생각하면 구독. 3번 각자 선택 존중이 답이다 의견 있으면 댓글 부탁드려요. 남편과 4개월 만에 데이트를 나가기로 했습니다. 주말마다 게임만 하던 사람이라 정말 오랜만에 나들이였어요. 새벽 5시 반에 일어나 김밥 싸고 샌드위치 만들고 화장하고 새 옷까지 입고 11시에 출발했습니다. 진짜 들떠 있었어요. 출발한 지 15분쯤 지났을까요? 아무 말 없이 차 타고 가다가 갑자기 남편이 묻습니다. 니 왜 아침 안 먹는데? 저는 그냥 배 안 고파서 안 먹었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지랄하지 말고 왜 안 먹었냐고 합니다. 평소엔 둘 다 아침 안 먹습니다. 그래서 그냥 나들이 가서 먹으려고 안 먹었다고 했는데 말투가 점점 거칠어지더니 성격 지읒 같네. 데이트 안 해. 차 돌린다. 그리고 고속도로 IC에서 바로 집으로 차를 돌렸습니다. 새벽부터 설레던 마음, 전날 사둔 옷, 예쁘게 한 화장, 그날따라 맑던 하늘.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대화인가요? 데이트 가기 싫어서 일부러 시비 거는 느낌이 듭니다. 저는 뭘 잘못한 걸까요? 요즘은 남편과 미래를 보는 게 아니라 하루하루를 버티는 느낌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1번 명백한 문제다. 진지하게 이혼 고민해라 좋아요. 2번 감정 폭발일 뿐. 대화로 풀어봐라 구독. 3번 반복된다면 관계 재정립이 필요하다 댓글 부탁드려요. 어머니가 유통기한이 지나도 물건을 안 버리십니다. 저는 20대 초반이고 어머니는 60대이십니다. 또래 친구들에 비해 부모님 나이가 조금 많은 편이에요.
제 고민은 어머니가 물건을 절대 안 버리신다는 겁니다. 명절 선물로 들어온 김, 식용유, 샴푸, 바디워시. 집에 쌓아두고 아껴 쓰시는데 그 유통기한이 기본 5년은 지난 것들입니다. 제가 일부러 새 제품을 사다 놔도 끝까지 옛날 걸 먼저 쓰세요. 샴푸나 바디워시는 그렇다 쳐도 식용유, 밀가루, 튀김가루, 다시다 같은 음식에 들어가는 것까지 신경을 안 쓰십니다. 버리자고 말하면 크게 화를 내시고 몰래 처리하면 몇 달 동안 냉전입니다. 그 눈빛이 정말 저를 미워하는 것 같아요. 아버지도 설득을 포기하셨습니다. 너희는 쓰지 마라, 내가 다 쓴다. 이 말만 반복하세요. 이대로 그냥 살아야 할까요? 아니면 각오하고 다 버리고 새 걸로 채워야 할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1번 건강이 우선이다. 끝까지 설득하거나 정리해야 한다. 좋아요. 2번 어머니 방식 존중하고 부딪히지 말자. 구독. 3번 비슷한 경험 있다. 다른 방법 있다면 댓글 부탁드려요. 50대 어머님 선물 추천해주세요. 저는 26살 여자입니다. 이번 어머님 생신에 선물을 드리려고 하는데 고민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해외에 있어서 못 챙겨드렸는데 어머니가 많이 서운해하시는 것 같아서 마음이 너무 쓰입니다. 어머님은 560대이시고 주변에서는 훨씬 젊어 보인다고 하세요. 그래서 선물을 고민 중입니다. 첫 번째는 설화수 비초 세트. 연령대에도 잘 맞고 부모님 세대에서 좋아하시는 브랜드라 무난할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백화점 브랜드 원피스. 어머님 직업상 원피스를 입을 일이 많아서 실용적일 것 같기도 합니다. 화장품은 실패 확률이 적고 원피스는 취향만 맞으면 더 감동일 것 같고 솔직히 뭘 드려야 덜 서운해하실지 고민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1번 설화수 기초 세트가 무난하고 좋다. 좋아요. 2번 원피스가 더 센스 있다. 구독. 3번 다른 추천 선물이 있다면 댓글 부탁드려요. 나를 부끄럽게 한 할머님의 양보. 오늘 저녁 5시 50분쯤 만원 버스를 타고 집에 가는 길이었습니다. 계속 서서 가고 있었는데 제 옆에 젊은 여성이 한 분 서 계셨습니다. 그 앞에 앉아 계시던 칠순쯤 되어 보이는 할머님이 갑자기 일어나시더니 그 젊은 여성에게 자리를 양보하셨습니다. 처음엔 왜 그러시나 했습니다. 혹시 곧 내리시려나 했는데 배를 보니 8개월쯤 되어 보이는 임산부였습니다. 그 할머님은 그 이후로도 20분을 더 서서 가시더라고요. 순간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저는 조금만 불편해도 자리 양보를 망설이는데 그 할머님은 망설임도 없이 웃으시며 양보하셨으니까요. 그래서 저도 용기 내어 앞에 앉은 분께 어르신께 자리 양보 부탁드려도 될까요?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한 아주머니가 싱긋 웃으며 바로 일어나셨습니다. 오늘 하루 두 분의 어르신 덕분에 기분도 좋아졌고 제 자신도 돌아보게 됐습니다. 여러분은 대중교통에서 자리 양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번 보이면 바로 양보한다. 공감되면 좋아요. 2번 상황 봐서 한다 생각하면 구독. 3번 자리 양보에 대한 여러분 생각 댓글 부탁드려요. 아빠의 우울감 어떻게 떨쳐드려야 할까요? 저는 지금 휴학생이고 아버지는 곧 60이십니다. 아버지는 30년 넘게 쉬지 않고 일만 하셨어요. 제가 중학생 때는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서 거의 1년을 잠도 못 주무셨습니다. 그래도 자식들 때문에 일을 놓지 못하셨어요. 예전엔 퇴직하면 해외여행도 가고 못 해본 것 다 해보자고 하셨는데 요즘은 이제 다 재미없다라고 하십니다. 다리도 안 좋아 걷는 것도 힘들어하시고 주말마다 다니던 나들이도 끊으셨어요. 최근엔 악기를 배우기 시작하셨는데 층간소음 민원 때문에 그것도 못하고 계십니다. 건망증도 늘고 흰머리도 많아지고 나는 일만 하다 늙었네라고 말씀하실 때마다 제 마음이 무너집니다. 혹시 저 때문에 자식 때문에 아버지 인생을 희생하신 건 아닐까. 괜히 죄송해지고 속상합니다. 예전에 밝은 아빠를 다시 보고 싶어요. 무기력과 우울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1번 전문 상담이나 병원 도움을 받아보자 생각하면 좋아요. 2번 작은 취미와 함께 시간을 보내드리는 게 좋다 생각하면 구독. 3번 비슷한 경험이 있다. 다른 방법이 있다면 댓글 부탁드려요. 42살 남자 만나는 28살 딸. 한 엄마의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남편의 외도로 이혼 후 딸을 혼자 키웠습니다. 아빠 없이 자란다는 말 듣기 싫어서 밥 한 끼를 아껴가며 딸에게는 한우 한 점 더 먹이고 내 옷 세 벌 안 사고 딸 옷 한 벌 더 사주며 키웠습니다. 좋은 학교, 좋은 환경, 부족함 없게 정말 금이야 오기야 키운 딸이었습니다. 딸은 속 한 번 안 썩이고 공부도 잘해서 서울 좋은 대학을 나왔고 예쁘고 밝고 인기도 많았습니다. 엄마 눈에는 세상에서 제일 귀한 천사였죠. 그런데 어느 날 딸이 결혼 이야기를 꺼냅니다. 엄마 놀라지마, 남자친구가 42살이야.
딸은 20대 후반. 무려 14살 차이. 사진을 보는 순간 엄마는 충격을 받습니다. 주름진 얼굴, 희끗한 흰머리, 불룩 나온 배딸과는 너무 다른 세월의 흔적. 내가 뭐가 모자라서 이런 삼촌뻘 남자를 만나. 화가 난 엄마에게 딸은 이렇게 말합니다. 원래 아빠 없는 애들은 아빠 같은 남자 찾게 돼 있어. 그 말에 엄마는 더 무너집니다. 내가 부족했나? 내가 이렇게 만든 건가? 아빠의 빈자리를 느끼지 않게 하려고 평생을 바쳤는데 그 노력은 다 물거품이었나? 하지만 여기서 생각해봐야 합니다. 정말 아빠가 없어서일까요? 아니면 딸이 선택한 한 사람의 문제일까요? 20대 후반은 누가 대신 인생을 정해줄 수 있는 나이가 아닙니다. 강하게 막을수록 더 단단해질 수 있고 반대로 무조건 반대는 딸을 더 멀어지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나이 차이보다도 그 사람이 딸을 존중하는지, 경제적으로나 정서적으로 건강한 사람인지, 딸이 그 앞에서 스스로 작아지지 않는지입니다. 엄마의 분노는 사랑에서 나옵니다. 하지만 딸을 지키는 방법이 통제일지, 대화일지는 다시 고민해봐야 합니다. 지금 필요한 건 싸움이 아니라 딸의 마음을 다시 들여다보는 시간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1번 무조건 반대하고 헤어지게 해야 한다 좋아요. 2번 일단 지켜보며 대화로 풀어야 한다 구독. 3번 나이 차이는 문제 아니다. 딸의 선택 존중 댓글. 여러분의 생각은 무엇인가요? 댓글 부탁드려요. 남편 바람났는데 어떻게 할까요? 임신 35주 차였어요. 곧 출산휴가 들어갈 예정이었고요. 그런데 지난주 금요일 모르는 번호로 문자 한 통이 왔어요. 영 아내분이신가요? 그 순간 느낌이 이상했어요. 심장이 철렁 내려앉더라고요. 전화를 걸었고 한참 뒤에 다시 전화가 왔어요. 받았는데 어린 여자 목소리가 덜덜 떨리면서 말했어요. 저 4개월 넘게 연애했어요. 유부남인 줄 몰랐어요. 머리가 하얘졌어요. 저는 만삭이었고 남편은 35살. 결혼 4년 차였고 저는 바람은 상상도 못했거든요. 직접 만나자고 해서 제 차에서 만났어요. 23, 대학교 3학년이래요. 편의점 알바하다가 남편을 만났고 29살이라고 속았대요. 남편은 폰을 2개 쓰고 있었고 외근 시간에 그 애를 만났대요. 카톡 프사는 둘이 찍은 커플 사진이었어요.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 그 애가 임신 8주였다는 거예요. 남편은 아이 지우라고 했고 거부하니까 상간녀 소송 운운하면서 협박했대요. 책임질 생각 없다고 했대요. 그 애는 결국 아이를 지웠고 그 사람 그냥 잘 사는 꼴은 못 보겠다고 울면서 말했어요. 저는 집에 와서도 현실감이 없었어요. 그런데 혼자 있으니까 갑자기 숨이 막히듯 화가 올라오더라고요. 곧 태어날 제 아이는 어떻게 해야 하나? 이혼을 지금 해야 하나? 출산 후에 해야 하나? 고소하면 양육비는 받을 수 있을까? 아이 성씨는 어떻게 해야 하지? 사랑했던 남편이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느껴져요. 이게 진짜 현실인지 아직도 믿기지 않아요. 여러분이라면 저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1번 출산 후 차분히 준비하고 이혼한다 좋아요. 2번 지금 당장 법적 대응한다 구독. 3번 아이를 위해 한 번 더 고민한다 댓글. 여러분의 생각은 무엇인가요? 댓글 부탁드려요. 와이프 바람핀 걸 모두 알았습니다. 저는 37살이고 6살짜리 아이를 키우는 평범한 가장입니다. 아내와 저는 둘 다 직장을 다니는 중산층 가정이고 작년에 저는 1년 쉬었다가 올해 복직했습니다. 아내의 외도를 처음 알게 된 건 작년 12월이었습니다. 카톡을 보다가 들켰고 만나는 현장까지 확인했습니다. 아내는 상대 남자가 먼저 다가왔고 몇 번 밥 먹고 술 마신 게 전부라고 했습니다. 미안하다,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했고 저는 아이를 생각해서 넘어갔습니다. 위치 공유하고 회식 때 사진 보내고 그렇게 신뢰를 붙잡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3개월쯤 지나 아내가 말하더군요.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돼? 저도 지쳐 있었고 결국 믿어보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흔적들은 계속 보였습니다. 올해 6월 아내 가방에서 그 남자의 지갑이 나왔습니다. 예전에 맡아둔 거다. 또 믿었습니다. 그리고 어젯밤 모든 걸 알게 됐습니다. 아내가 외부 상담업체에 보낸 문서를 제가 보게 됐습니다. 그 안에는 제가 몰랐던 만남의 시작, 성관계 내용, 최근까지 연락한 사실이 다 적혀 있었습니다. 완전히 속았다는 걸 알았습니다. 오늘 아침 저는 이혼을 통보했습니다. 6살 아이가 눈에 밟히지만 더 이상 아내 말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을 해도 다 거짓처럼 들립니다. 아내는 무릎 꿇고 빌고 있습니다. 아이를 봐서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하라는 대로 다 하겠다고. 사실 아이 낳고 우리는 부부가 아니라 부모로만 살았습니다. 저의 책임도 없다고는 못하겠습니다. 하지만 믿음이 무너진 결혼을 이어가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아이를 위해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게 맞는 건지 37살 인생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1번 신뢰 무너졌으면 이혼이 맞다 좋아요. 2번 아이 위해 마지막 기회를 준다 구독. 3번 상담 후 결정한다 댓글. 여러분의 생각은 무엇인가요? 댓글 부탁드려요. 결혼 14년 차. 바람핀 남편과 산다는 것. 결혼 14년 차. 초등학생 두 아이를 키우는 엄마입니다. 4년 전 남편이 회사 직원과 2년 가까이 외도한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때 저는 이혼을 결심했고 법원까지 갔습니다. 남편은 빌었고 상간녀는 직장을 옮기고 위자료를 주는 조건으로 마무리됐습니다. 그 위자료는 양가 부모님께 나눠드렸습니다. 저는 돈이 아니라 부모님들께 드린 상처가 더 아팠으니까요. 그 후로 저는 겉으로는 평범한 가정을 유지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제 안에는 트라우마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다시 위기입니다. 이혼 이야기가 오갔고 지금은 숙려기간 중입니다. 그런데 며칠 전 남편이 술을 마시고 들어왔습니다. 집에 오기 전 20대 초반 여직원에게 자냐고 문자하고 또 다른 여직원에게 전화를 걸었더군요. SNS로 친구 신청을 하고 하트를 누르고 이쁘다는 댓글을 달고 심지어 결혼기념일 가족여행에서 아이들과 불꽃놀이 나가겠다는데 잔다며 방에 남아 그 시간에 여직원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저는 그게 단순한 실수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이미 여자 문제로 상처받은 사람에게 이 행동은 칼로 다시 찌르는 것과 같습니다. 심장이 뛰고 숨이 막힐 것 같은 고통입니다. 물었더니 그냥이랍니다. 그냥 배그 친구, 그냥 댓글, 그냥 실수. 하지만 저는 관계를 의심하는 게 아닙니다. 그 행동이 문제라고 말하고 싶은 겁니다. 아이들 때문에 참아야 할까요? 제가 한 번 더 보듬어야 할까요? 아니면 이제는 저를 위해 벗어나야 할까요? 하루가 멀다 하고 싸우는 부모 밑에서 크는 아이들. 해맑게 웃는 얼굴을 보면 또 마음이 흔들립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1번 아이 위해 참고 가정을 지킨다 좋아요. 2번 더 늦기 전에 이혼 결단한다 구독. 3번 부부 상담 후 마지막 판단한다 댓글. 여러분의 생각은 무엇인가요? 댓글 부탁드려요. 전 남편의 상간녀가 결혼을 합니다. 2년 전 전 남편의 외도로 이혼했습니다. 돌도 안 된 아들과 저 그렇게 둘만 남았습니다. 상간녀는 전 남편의 후배였고 제 결혼식 피로연까지 와서 웃고 떠들던 사람이었습니다. 연애 때부터 괜히 신경 쓰이던 여자. 결국 제가 싫어했던 그 여자와 아이는 돌도 되기 전에 이미 깊은 사이였더군요. 세상이 무너진 기분이었습니다. 비참했고 숨쉬는 것조차 힘들었고 죽고 싶다는 생각까지 했습니다. 그래도 아이 때문에 버텼습니다. 이혼했고 상간녀 소송도 진행했고 제 손에는 판결문이 있습니다. 그 후로는 아이 키우고 돈 벌고 앞만 보고 살았습니다. 어느덧 2년이 흘렀고 우리 아이는 벌써 6살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올가을 그 상간녀가 결혼을 한답니다. 제 가정을 깨놓고 이제는 본인이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싶다네요. 솔직히 판결문을 회사에 뿌릴까 부모에게 보낼까 SNS에 올릴까 수없이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법을 어기고 싶진 않았으니까요. 대신 한 가지 다짐은 했습니다. 꼭 그 결혼식에는 가겠다고. 아직도 제 결혼식 앨범에 그 여자의 얼굴이 남아있듯이 저도 그 아이의 결혼식 사진 속에 평생 남아주겠다고.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흰 드레스를 입고 갈까요? 아니면 검정 드레스에 망사포를 쓸까요? 그래도 오늘은 그 시간을 버텨낸 제 자신과 제 아들이 참 대견한 밤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1번 그냥 가지 말고 잊고 산다 좋아요. 2번 결혼식 가서 당당히 얼굴 남긴다 구독. 3번 더 현명한 방법이 있다 댓글. 여러분의 생각은 무엇인가요? 댓글 부탁드려요. 남편의 아이가 친자가 아니래요. 저는 재혼 가정의 아내입니다. 남편은 10살 아들을, 저는 4살 아들을 데리고 만났고 1년을 조심스럽게 교제한 뒤 살림을 합쳐 함께 산 지도 1년이 됐습니다. 남편의 뜻에 따라 저는 직장을 그만뒀습니다. 아이들 잘 키우고 가정에 전념하자고. 경제적인 부분은 본인이 책임지겠다고 했거든요. 감사했고 가정적이고 든든한 사람이라 믿었습니다. 남편의 전 이혼 사유는 배우자의 외도라고 들었습니다. 저도 같은 상처가 있었기에 더 믿고 의지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아들을 키우면서 어쩐지 남편을 닮은 구석이 하나도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농담처럼 당신 자식 맞아? 하고 웃으며 말한 적이 있었는데
남편이 어느 날 정색을 하더라고요. 며칠 뒤 남편이 말했습니다. 내 생각이 맞아. 친자 확인했는데 내 아이가 아니었어. 전 아내는 알고 있었고 고아원에 보내라며 책임지지 않겠다고 했답니다. 하지만 남편은 아기 때부터 키운 아이를 버릴 수 없었다고, 자신은 이미 친자식으로 키우기로 결심했으니 저도 변함없이 돌봐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혼란스럽습니다. 남편의 아이인 줄 알고 키워왔지. 전 아내의 아이를 키우고 싶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거든요. 솔직한 제 마음을 말했더니 남편은 저에게 실망했다며? 아이는 그냥 아이일 뿐이라고 합니다. 심지어 따지고 보면 내 아이도 내 친자식은 아니지 않냐는 말까지 했습니다. 제가 나쁜 걸까요? 남편의 아이인 줄 알고 돌본 것과 완전히 다른 상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에게 최선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한 번 아이는 죄 없다. 끝까지 품어야 한다 좋아요. 2번 감정 솔직히 인정하고 관계 재정리 필요하다 구독. 3번 부부 상담 후 결정해야 한다 댓글. 여러분의 생각은 무엇인가요? 댓글 부탁드려요. 아내의 남자친구들 돌겠습니다. 결혼 6개월 차 신혼입니다. 새벽부터 아내와 크게 싸웠습니다. 곧 출근해야 하는데 머리가 복잡하네요. 제 아내는 정말 밝고 사교성이 좋습니다. 그런데 친구가 너무 많습니다. 여자뿐 아니라 남자도요. 카톡 단톡방은 셀 수 없이 많고 메시지는 하루 종일 올립니다. 약속도 많아서 평일에도 자주 나가고요. 그래도 저한테 소홀하진 않습니다. 밥도 차려놓고 살림도 잘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남자 사람 친구들과의 연락입니다. 저녁에 통화는 기본이고 아침 6시 심지어 새벽에도 통화를 합니다. 결혼한 유부녀에게 왜 그 시간에 전화가 오는 걸까요? 아내는 말합니다. 외도하는 것도 아니고 결혼 전부터 알았잖아. 노력해볼게. 조금만 이해해줘. 하지만 오늘 아침 또 남사친과 통화하는 걸 보고 화가 났습니다. 계속 그럴 거면 나가? 저도 감정적으로 말해버렸습니다. 집은 부모님과 제가 마련했고 공동명의입니다. 아내는 표정이 굳더니 먼저 출근했습니다. 저는 술도 거의 안 하고 퇴근하면 바로 집으로 옵니다. 그런데 아내는 약속이 많고 남사친과 새벽 통화까지? 이걸 이해해야 하는 걸까요? 제가 예민한 걸까요? 아내 친구들을 직접 만나보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제 불안이 문제일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1번 유부녀 새벽 남사친 통화는 선 넘었다 좋아요. 2번 결혼 전 모습 알았으니 이해하고 조율해야 한다고. 3번 서로 경계선 정하고 부부 대화가 먼저다 댓글. 여러분의 생각은 무엇인가요? 댓글 부탁드려요. 가난한 사랑. 극복할 수 있을까요? 저는 26살입니다. 군 전역 후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시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저희 집은 중산층에 가까웠습니다. 그런데 땅 사기로 큰 빚을 졌고 아버지의 외도까지 겹치면서 집안은 무너졌습니다. 아버지 월급은 압류되고 어머니는 뇌출혈과 암으로 쓰러지셨습니다. 동생은 대학에 들어갔고 학비도 만만치 않습니다. 저는 한 달에 150 정도 법니다. 그런데 부모님 카드비 때문에 120씩 나가기도 합니다. 어떤 달은 2만 원으로 버틴 적도 있습니다. 적금도 다 깨서 드렸고 차도 팔았습니다. 26살에 모아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여자친구는 1살 어리고 저보다 형편이 좋습니다. 사귄 지 1년 반이 됐고 정말 착합니다. 친구들이 커플링 선물 자랑할 때 저는 아무것도 못 해줍니다. 영화 한 편, 집에서 밥 해주는 게 전부입니다. 제가 미안해서 헤어지자고 했더니 그게 끝이냐고 울더군요. 큰 가게 하는 사람과 선을 본다고 했을 때 저는 잘 되길 빌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학원 앞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너 이렇게 두고 못 간다고요. 정말 고맙고 또 미안했습니다. 여자친구 부모님은 저를 탐탁지 않아 합니다. 저도 제 자신이 무능력하게 느껴집니다. 계속 만나면 비교하게 될 것 같고 제가 붙잡고 있는 건 아닌지 고민됩니다. 저는 이제 슬슬 정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지만 놓아주는 게 맞는 건지 제 욕심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1번 힘들어도 함께 버텨라 좋아요. 2번 현실 생각해 정리하는 게 맞다 구독. 3번 솔직히 상황 공유하고 미래 계획부터 세워라 댓글. 여러분의 생각은 무엇인가요? 댓글 부탁드려요. 결혼 6년 차, 아이 둘 있는 맞벌이 부부입니다. 저는 아내를 믿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었습니다. 아내는 야근이 잦았고 저는 집안일을 더 많이 했습니다. 청소, 빨래, 부엌일, 아이 돌보기까지. 고생하는 아내가 안쓰러워 친구도 만나고 취미도 가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애인이 생겼습니다. 처음엔 감이 왔습니다. 잦아진 야근, 몰래 받는 전화, 잠겨있는 핸드폰, 안 하던 화장, 찜질방 간다며 외박까지. 설마 했습니다. 밤에 회사에 가봤습니다.
불은 꺼져 있었고 차도 없었습니다. 핸드폰을 몰래 열어봤습니다. 제발 아니길. 문자를 보는 순간 끊었던 담배를 다시 물었습니다. 연하의 총각이라고 합니다. 최근에 사달라던 예쁜 옷, 가방, 화장품. 저에게 잘 보이려고가 아니라 그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했더군요. 그런데도 저는 아직 아내를 사랑합니다. 깊은 관계까지 갔을지도 모릅니다. 상관없다고 하면 거짓말이지만 눈 감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눈치챘다는 건 모릅니다. 모른 척 해주고 싶습니다. 아이들에게만 소홀하지 않는다면 집안일은 제가 하면 됩니다. 인터넷에선 더 잘해주면 돌아온다고 하더군요. 저는 원래 애정 표현도 많은 편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심장에 구멍 난 것처럼 힘듭니다. 기다리면 끝날까요? 즐기다 돌아오는 걸까요? 아니면 이미 마음이 떠난 걸까요? 저는 특이한 걸까요? 가정을 지키고 싶은 제 선택이 바보 같은 걸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1번 모른 척 말고 사실을 밝히고 대화하라 좋아요. 2번 아이 위해 참고 기다려라 구독. 3번 증거 확보 후 단호하게 정리하라 댓글. 여러분의 생각은 무엇인가요? 댓글 부탁드려요. 10년 동안 두 손 무겁게 갔던 사위입니다. 그런데 저는 왜 이렇게 서운할까요? 저는 40대 가장이고 결혼 10년 차입니다. 아이 하나 있고 그동안 처갓집과 큰 문제 없이 잘 지냈습니다. 결혼할 때 도움 없이 아내가 대출로 혼수를 했고 저희가 열심히 갚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단 한 번도 불만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서운함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손주 입학, 졸업, 생일에 용돈이나 선물 한 번 없었고 이번 이사 때도 아무 도움 없이 지나갔습니다. 바란 건 큰 돈이 아니었습니다. 이사하느라 고생했다며 몇만 원이라도 쥐어주는 그 마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장인어른은 제 앞에서 아들 집 사줄 돈이라며 저금을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순간 묘하게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처갓집 재산에 관심 없습니다. 능력도 있고 더 잘 살 자신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비교가 되고 서운함이 남을까요? 제가 하지 말아야 할 기대를 한 걸까요? 아니면 10년 동안 최선을 다한 사위로서 이 정도 마음은 가져도 되는 걸까요? 와이프에게 말하기도 어렵고 이제는 웃으며 처갓집 가는 것도 조금 힘이 듭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기대 자체가 문제였다 좋아요. 딸에게 인색한 건 서운할 만하다 구독. 가족 간 거리 조절이 필요하다 댓글 부탁드려요. 엄마가 보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나쁜 딸인가요? 친정엄마와 위아래층에 살고 있습니다. 만나면 늘 아프다, 우울하다, 인생이 불쌍하다, 남과 비교하며 한숨부터 쉬세요. 자식이 말 한마디 섭섭하게 하면 그걸로 잠도 못 주무시고 평생 헛살았다 원망만 하십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엔 엄마는 자식들 다 근처에 살고 일주일에 한 번 모여 밥 먹고 생활비도 나오고 통장에 현금도 조금 있고 그렇게 불행한 상황은 아닙니다. 저는 30년 동안 소녀 가장처럼 살았습니다. 대학 학비, 생활비, 알바해서 부모님께 보태고 동생들 결혼까지 챙겼습니다. 그래도 원망 한 번 안 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너무 버겁습니다. 엄마가 보고 싶지 않고 동생들도 보고 싶지 않습니다. 남편에게 이사 가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이제는 손 놓고 싶다고요. 제가 우울증이 오는 걸까요? 가족이니까 끝까지 책임져야 하는 걸까요? 아니면 이제는 제 삶을 지켜도 되는 걸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거리두기도 필요하다 좋아요. 가족이니 끝까지 함께해야 한다 구독. 전문 상담이나 도움을 받아보자 댓글 부탁드려요. 50을 앞두고 깨달았습니다. 재테크를 하나도 모르고 살았다는 걸요. 부동산도 없고 주식도 없고 재테크라는 걸 모르고 아이 키우고 일만 하며 살았습니다. 모아둔 현금도 없습니다. 이제라도 눈을 떠보자고 둘러보니 부동산은 너무 올랐고 주식도 계속 오르는 중입니다. 지금 들어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정보는 넘치는데 이해는 안 되고 뉴스를 따라가도 겉핥기인 느낌뿐입니다. 그러다 보니 경제적 여유 있다는 글들을 볼 때마다 자괴감이 들고 그때 왜 안 했을까 후회만 쌓입니다. 부동산, 주식 이야기만 봐도 스트레스가 됩니다. 아직 은퇴까지 시간이 남았다고 스스로를 달래보지만 마음은 자꾸 조급해집니다. 찬찬히 하면 된다고 다짐해도 흔들리는 건 어쩔 수가 없네요. 이 나이에 시작해도 괜찮을까요? 늦었다고 포기하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지금이 가장 빠른 때일까요? 선배님들의 현실적인 조언이 필요합니다.
지금이라도 시작해야 한다. 좋아요. 공부부터 차근차근히 답이다. 구독. 비슷한 경험이나 조언이 있다. 댓글 부탁드려요. 교회 다니는 시부모님, 고민입니다. 결혼 14년 차입니다. 겉으로는 큰 갈등 없습니다. 생일, 명절, 매달 30만 원 이상 드리고 휴대폰비도 내드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회와 돈입니다. 결혼할 때 도움은 없었고 신혼 초 전세 대출로 힘들게 살 때 마통으로 2,500만 원을 쓰셨고 저희가 메꿨습니다. 아파트 청약 당첨됐을 때도 축하보다 왜 우리 동네 아니냐는 말이 먼저였고 집값 오르자 3천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셨습니다. 결국 1,500만 원 드렸지만 5년째 갚았다는 말은 없습니다. 교회 성회 헌금 80만 원, 전도하러 해외 가야 한다며 비행기값 이야기, 생활비는 빠듯해도 헌금은 빠지지 않습니다. 저는 솔직히 무섭습니다. 노후 자금 없이 헌금하고 부족한 건 자식에게 기대는 구조가요. 신앙은 존중하지만 자식에게 빚 지우고 천국 가면 괜찮은 건가요? 제가 경솔한 걸까요? 아니면 이건 분명 선을 그어야 할 문제일까요? 신앙과 별개로 경제적 경계는 필요하다. 좋아요. 부모님 세대 가치관 존중이 먼저다. 구독. 비슷한 경험 있다. 조언 있다. 댓글 부탁드려요. 50대에 뭘 해놔야 후회가 덜할까요? 지난 5년 집안 우환 뒤치다꺼리 하느라 정신없이 살았습니다. 남편은 항암 치료 중이고 딸은 대학 개강, 아들은 재수 중, 요양원에 계신 친정엄마 문제까지 가슴에 다 품고 살다 보니 이제는 제가 죽지 않으려면 이 구렁텅이에서 빠져나와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직장에서도 버팀목이 되어주던 분이 퇴직하시고 이제는 제가 우산이 되어야 하는데 정작 저는 제 앞가림도 버겁습니다. 산책하다 울고 출근하다 울고 자식들 앞에서는 멀쩡한 척하지만 속은 다 무너져 내립니다. 그래도 이상하게 이대로 퇴락하듯 살고 싶지는 않습니다. 50대에 꼭 해놔야 할 게 뭘까요? 돈일까요? 건강일까요? 사람일까요? 아니면 나 자신을 다시 세우는 일일까요? 힘내세요 말고 진짜 현실적인 미션을 듣고 싶습니다. 언니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살아보라고 말해주세요. 나 자신을 먼저 챙겨야 한다. 좋아요. 건강과 경제부터 재정비하자. 구독. 비슷한 시기 겪었다. 구체적인 조언 있다. 댓글 부탁드려요. 40대부터 인생의 실전이라는데 벌써 겁부터 납니다. 회사 다닐 수 있는 시간은 줄어들고 이직은 점점 어려워지고 부모님은 아프기 시작하고 자녀 교육비는 최고조, 체력은 떨어지고 노후 준비는 안 돼 있고 이게 진짜 40대의 현실인가요? 저는 지방에 살고 외벌이입니다. 제조업 공장에서 일하고 세후 300 정도 벌고 있습니다. 4살 딸 하나 있고 아파트는 구축이지만 대출은 없습니다. 주식, 코인 안 하고 노후 준비도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모아둔 돈도 많지 않고 이제 와서 뭐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경제 공부부터 해야 할까요? 투자를 해야 할까요? 아니면 체력부터 챙겨야 할까요? 아직 늦지 않았다고 믿고 싶은데 괜히 조급해집니다. 여러분이라면 40대 초반, 지금 이 상황에서 무엇부터 하시겠습니까? 기초 자산 관리부터 시작하자. 좋아요. 수입 늘릴 방법을 먼저 고민하자. 구독. 나와 비슷한 상황이다. 현실적인 조언 있다. 댓글 부탁드려요. 남편이 하루 종일 TV만 봅니다. 이게 제 노후일까요? 남편은 55세에 이른 퇴직을 했고 벌써 3년이 지났습니다. 일주일에 3번, 2-3시간 운동하고 가끔 텃밭을 돌보는 것 말고는 하루 종일 거실에서 TV만 보고 있습니다. 저는 주로 외출을 많이 하는 편인데 하루 종일 집에 같이 있는 날이면 TV 소리만 들어도 짜증이 확 올라옵니다. 그래서 저는 안방에 들어가 있는 시간이 더 많아졌습니다. 앞으로 함께 살아갈 날이 훨씬 더 많은데 이대로 괜찮은 걸까요? 남편은 나름 편안한 일상일지 몰라도 저는 점점 답답해집니다. 퇴직 후 남편의 무기력, 그리고 그걸 지켜보는 아내의 답답함. 이 상황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각자 취미와 활동을 분리해야 한다. 좋아요. 대화로 역할과 목표를 다시 정해야 한다. 구독. 비슷한 경험 있다. 현실적인 방법 있다. 댓글 부탁드려요. 2005년식 소나타 아직도 타면 궁상일까요? 저는 2005년 겨울에 산 소나타를 아직도 타고 있습니다. 10만 킬로 조금 넘었고 사고도 없고 관리도 잘해서 지금까지 전혀 불편함 없이 이용 중입니다. 주 2일에 강에 나갈 때 쓰고 남편은 출퇴근을 전철로 해서 차는 2대 충분합니다. 그런데 친척이 차를 보더니 강남 3구 아파트 살면서 아직도 이 차를 타?
라며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요즘 외제차 안 모는 집이 있냐는 말까지. 솔직히 저희 부부는 차에 관심이 없습니다. 굴러가고 안전하고 실용적이면 됩니다. 외제차 수리비 1,000만 원 나왔다는 이야기 들으면 더더욱 바꿀 생각이 안 듭니다. 그런데 자꾸 그런 말을 들으니 혹시 우리가 너무 궁상인가? 시대에 뒤처진 건가? 괜히 마음이 흔들립니다. 차는 보여주기일까요? 아니면 그냥 이동수단일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실용이면 충분하다 좋아요. 어느 정도는 체면도 필요하다 구독. 내 차 이야기나 생각 있다 댓글 부탁드려요. 영상 설명 2005년식 소나타 계속 타면 궁상일까요? 현명한 선택일까요? 자식 농사 너무 어렵습니다. 아이를 믿어야 할까요? 지금이라도 잡아야 할까요? 고2 중2 두 딸을 둔 엄마입니다. 사춘기 이후 아이들이 너무 달라졌습니다. 특히 큰아이는 저와 성향이 정반대입니다. 저는 미래를 준비하는 스타일인데 아이는 지금의 행복이 더 중요하다고 합니다. 공부보다는 취미, 핸드폰과 쇼츠에 몰입하는 시간이 더 많습니다. 학교는 잘 가고 애니메이션 학원도 다니지만 성적에는 큰 관심이 없습니다. 건강하고 긍정적인 아이인 건 감사하지만 자꾸만 커서 어떻게 살지 걱정이 마음을 파고듭니다. 사춘기 지나 정신 차리는 아이도 있고 20살 넘어 자기 길 찾는 사람도 있다지만 부모 마음은 조급해집니다. 믿고 기다려야 할까요? 아니면 지금이라도 더 단단히 잡아야 할까요? 아이의 현재 행복을 존중하자 좋아요. 기본 공부 습관은 잡아줘야 한다 구독. 비슷한 경험 있다. 현실적인 조언 있다. 댓글 부탁드려요. 제가 이렇게까지 할머니를 미워해도 되는 걸까요? 어릴 때부터 저를 키워주신 분입니다. 결혼 후에도 15년을 모시고 살았어요. 예전엔 할머니께 뭐 하나 해드리는 게 기쁨이었죠. 그런데 23년 전 제가 직장에서 큰 스트레스를 겪으면서 할머니와 갈등이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이상하게 분노가 쌓이기 시작했어요. 부모님 이혼도 할머니 탓, 아빠가 일찍 돌아가신 것도 할머니 탓, 제가 시댁에서 눈치 보며 사는 것도 할머니 탓, 아들 사춘기가 심한 것도 할머니 탓, 삼촌 고모의 불행도 할머니 탓, 모든 나쁜 일이 할머니 때문이라는 생각이 멈추질 않습니다. 저한테만 잘해주셨던 것도 지금은 저를 이용한 건 아닐까 의심하게 됩니다. 가족 내 갈등이 있을 때마다 할머니 편을 들었던 제 모습도 후회돼요. 지금 할머니는 아프십니다. 가족들도 적극적으로 돌보지 않아요. 저도 요양병원에 가기 싫지만 그래도 가야 할 것 같아서 갑니다. 이 미움 어떻게 내려놓죠? 용서해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제 감정을 인정해도 될까요? 돌아가시면 제가 후회할까요? 혹시 우리가 각자의 선택과 책임으로 살아온 걸 누군가 한 사람 탓으로 돌리고 있는 건 아닐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용서가 먼저다 좋아요. 거리두기가 필요하다 구독. 감정 인정이 우선이다 댓글. 아버지 콧줄을 해야 할까요? 이게 정말 최선일까요? 고령의 아버지가 요양원에 계십니다. 최근 들어 식사가 점점 어려워지셨어요. 연화제 음식이랑 육회어를 천천히 드시고 있었는데 이제는 삼키는 것 자체가 힘들다고 합니다. 입도 잘 안 벌리신대요. 오늘 요양원에서 조심스럽게 콧줄을 권했습니다. 억지로 삼키게 하면 흡인성 폐렴 위험이 크다고요. 머리로는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마음이 너무 힘듭니다. 콧줄하면 팔 묶고 구속하고 존엄성이 무너진다는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건 아닌 것 같고 그렇다고 식사를 못 하시면 배고프고 그것도 괴로우실 텐데 이게 생명을 위한 선택일까요? 아니면 고통을 연장하는 걸까요? 혹시 비슷한 경험 있으신 분들 계신가요? 콧줄이 실제로 어떤 과정인지, 어르신이 얼마나 힘들어 하시는지, 혹은 완화의료 쪽 선택을 하신 분들도 계신지. 저는 지금 너무 갈림길에 서 있는 느낌입니다. 생명 연장이 우선이다 좋아요. 존엄이 더 중요하다 구독. 경험 나눠주세요 댓글. 엄마가 가족여행 대신 다른 남자를 만나러 가겠다고 고민한다면 여러분은 어떠실 것 같아요? 요즘 엄마랑 갈등이 너무 심해요. 엄마는 50대 후반 갱년기를 겪고 있고 우울하고 예민해지셨어요. 아빠는 무뚝뚝하고 동생은 속얘기 잘 안 듣고 그래서 엄마는 저한테만 다 털어놓으세요. 근데 저도 학생이고 제 인생도 있는데 솔직히 너무 버겁습니다. 최근에 엄마가 알게 된 아저씨가 있어요. 연락 자주 하고 선물도 받고. 엄마는 그 사람이 숨통이래요. 위로가 된대요. 저는 걱정돼서 말렸지만 엄마는 몰래 연락하시더라고요. 그러다 추석 가족 여행을 가기로 했는데 엄마가 그 아저씨가 해외로 이사가서 그날 아니면 못 만난다며 고민된대요.
가족이냐 그 사람이냐. 그 말을 듣는 순간 너무 화가 나서 엄마한테 가족이 우선이 아닌 것 같다고 말해버렸어요. 엄마는 서운하대요. 너한테만 솔직하게 말했는데 이렇게 나오면 힘들다고요. 엄마는 그냥 제가 그래도 가족이 먼저지라고 말해주길 바랐대요. 근데 저는 너무 속상해요. 엄마가 우리보다 친구와 그 사람을 더 우선하는 것 같아서요. 이게 제가 속이 좁은 걸까요? 아니면 엄마도 한 사람으로서 숨 쉴 공간이 필요한 걸까요? 가족이 우선이다 좋아요. 엄마도 한 사람이다 구독. 여러분 생각은? 댓글. 아빠가 또 도박으로 3천만 원을 날렸습니다. 이번엔 엄마의 노후연금이었습니다. 저는 30대 중반, 결혼했고 아이도 있습니다. 얼마 전 아빠에게 연락이 왔어요. 엄마 몰래 국민연금을 조기 수령해서 5년 동안 3천만 원을 받았었고 그걸 로또와 토토에 썼다고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제가 고등학생 때는 주식으로 1억을 날렸고 강홀랜드에서 빚을 진 적도 있고 체크카드로 몰래 돈을 쓴 적도 수없이 많습니다. 그때마다 엄마가 다 막으셨어요. 보험 해약하고 빚 갚고 청소일 하면서 저희 키우셨습니다. 이제 겨우 좀 행복해지셨다 했는데 또다시 뒤통수를 맞은 거죠. 엄마는 이제 더는 못 살겠다고 합니다. 30년 넘게 산 동네 떠나고 싶다고요. 저는 아빠를 치료센터에 연결했고 재정도 제가 관리해보려고 합니다. 그래도 제 아빠니까요. 그런데 엄마는 지쳤습니다. 35년이면 충분히 버틴 거 아닐까요? 저는 어떤 선택을 도와야 할까요? 엄마의 이혼을 지지한다 좋아요. 아빠 치료를 한 번 더 믿어보자 구독. 여러분 생각은? 댓글